불모의 사막에서 양을 기르는 건 신의 영역이라 불렸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한국 기술의 놀라운 힘이 중동의 혁명을 일으킨 감동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부 국제협력과 과장 아흐메드 알카타니입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리야드 북부 사막지대,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바다. 위로 타오르는 태양이 지상의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온계는 이미 4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평선은 열기로 일렁거렸습니다. 70세 베두인 목자 타미르 알자브리가 마지막 남은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500마리 이상이던 양떼가 이제는 겨우 50마리 남짓. 기후변화와 사막화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베두인의 목축 전통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막의 모래를 한 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사우디의 식량 안보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지만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고기는 사우디 가정의 주요 단백 질원이었는데 대부분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농업부는 최근 자국 내 식량 생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저는 그중 사막 환경 가축 사육 가능성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의 농업 기술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농업 선진국들의 기술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솔루션은 한결같이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물 소비량이 너무 많거나 전력 요구량이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단순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타미르와 나란히 서서 메마른 사막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간 사막과 싸워온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과장님,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3대에 걸쳐 이 땅에서 양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초원은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납니다. 우리의 전통이 제대에서 끝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농업부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사우디인으로서 저는 무언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타미르 씨. 내일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극한환경 농업기술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오겠습니다. 타미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이 우리의 사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였지만 농업 강국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불모지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혁명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며 저는 한국의 농업 역사에 대해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식량난을 극복하고 좁은 국토에서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온 나라.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야드 국제공항으로 향하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우리 사우디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석유가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제는 기술이 우리에게 식량 안보를 가져다 줄 차례일 것입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타미르의 양떼와 사우디의 식량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과연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극한환경 농업기술 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기술이 전시된 가운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린테크 부스였습니다. 한국의 중견기업 그린테크는 군중으로 북적였습니다. 중앙 스크린에서는 불모지가 푸른 농장으로 변모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우디의 사막과 유사한 건조 환경에서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린테크의 CEO 김도윤은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사의 에코스마트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90% 절감하는 순환 시스템,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특수 패널, 그리고 AI가 실시간으로 환경을 제어하는 통합 플랫폼까지. 한국은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DMZ 인근의 불모지를 농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극한 환경 농업의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김도윤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단 몇십 년 만에 농업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는지, 그들의 기술이 이미 몽골의 고비 사막과 호주의 건조지대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스마트 렌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축 사육에 특화된 이 기술은 전통적인 방목 방식보다 물 사용량은 85% 줄이면서 생산성은 3배 높였습니다. 시연 영상 속 양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것도 사막과 유사한 환경에서 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할까요? 우리는 50도가 넘는 기온과 모래 폭풍, 그리고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우디의 도전은 압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단지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린테크의 최고 기술자 윤재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사우디의 환경 데이터를 검토한 후 자신들의 기술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극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막의 강한 태양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원입니다. 도전적인 프로젝트일수록 한국 엔지니어들은 더 열정적이 됩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 그린테크 팀을 초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타미르의 양떼와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기술에 베팅해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신적 기술이 사우디의 사막에도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즉시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농업부 내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관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농업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 작동할 리 없습니다. 농업진흥국장 하미드는 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만 신뢰했고 자신이 주도하던 서구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농업부 장관은 저의 계획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해보라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었지만 기회는 얻었습니다. 한 달 후 그린테크의 윤재현과 3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놀라웠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식 스마트팜 시스템, 초소형 태양광 집열 장치, 공기 중 수분을 응축시키는 특수 장비까지. 모든 것이 사막 환경을 위해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미르의 양떼가 있는 북부 사막 지역에 시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고 현지 사우디 인부들에게 친절하게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악의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양 사육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재현의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타미르도 점차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은 타미르의 60년 목축 경험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그의 조언을 시스템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시스템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을 때 농업진흥국장 하미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실험이 우리 국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 회의적입니다. 윤재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증명하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하미드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떠났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드디어 시스템 가동의 날이 왔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뜨거운 사막의 햇빛을 에너지로 변환하기 시작했고 수분 응축 장치가 공기 중에 미세한 습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타미르의 양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시스템이 사우디의 극한 기후를 견딜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도전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가동 후 첫 일주일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양들은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고 수직 농장에서는 첫 사료용 작물의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윤재현과 한국팀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며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 설계된 장비들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린테크의 초소형 태양광 지별판은 일반 패널보다 30%더 효율적이었고 공기 중 수분을 수확하는 응축장치는 하루 평균 200리터의 물을 생산했습니다. 순환 시스템은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타미르는 매일 아침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지만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시스템 운영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양들은 아침에 더 활동적입니다. 사료 공급 시간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윤재현은 타미르의 조언을 즉시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대신 타미르의 전통 지식을 존중하고 통합했습니다. 이 협력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팀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작은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즉시 대응하여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제어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났는데 윤재현은 서울 본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12시간 안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윤리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때로는 날씨가 선선한 새벽에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극한 기후에 불평 한마디 없이 적응했고 금요일 기도 시간도 철저히 존중했습니다. 프로젝트 2주차에 접어들자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직 농장에서 키운 사료로 먹인 양들은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물 소비량은 기존 방식보다 80% 감소했습니다. 에너지는 100% 태양광으로 충당되어 운영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베두인 목자들이 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결과를 직접 본 후에는 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답했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재현은 매일 저녁 데이터를 분석한 후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프로젝트의 진행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성과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이 도전적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사우디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스템은 더 극단적인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의 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예상대로 진짜 시련은 6월 초에 찾아왔습니다. 사우디의 여름은 자비 없이 강렬했습니다. 기온은 53도까지 치솟았고 바람은 미세한 모래 입자를 휘몰아치며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시범시설은 자연의 극한 테스트에 직면했습니다. 그날 아침 북쪽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윤재현은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외부 센서를 보호 모드로 전환하고 태양광 패널을 접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규모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시속 80km의 강풍이 시설을 강타했습니다. 가시거리는 5m 이하로 떨어졌고 세상은 황갈색 먼지 구름 속에 갇혔습니다. 4시간 동안 폭풍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제어실에서 긴장된 침묵 속에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밖으로 나가보니 시설 주변은 마치 모래 언덕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요 구조물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몇 개의 외부 센서가 모래에 파묻혔고 태양광 패널 일부가 이물질로 덮여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극한 온도로 인해 냉각 장치가 과부하 상태에 빠졌고 온실 내부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양들은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수직 농장의 일부 작물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진흥국장 하미드가 예상치 못하게 방문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시설 상태를 둘러본 후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 사막의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군요. 하미드는 프로젝트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며 떠났습니다. 타미르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고 저도 내심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윤재현과 한국팀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서울 본사와 비상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린테크의 연구진은 사우디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수 개발된 냉각 알고리즘, 모래 필터링 시스템 강화, 그리고 태양 반사율을 조절하는 새로운 코팅제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한 종합 대책이었습니다. 윤재현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서 진정한 저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사우디의 자연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더 강합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에서 긴급 공수된 특수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수면을 거의 취하지 않은 한국 기술자들은 즉시 시스템 개조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사우디 인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현은 타미르에게 양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전통 지식과 첨단 기술의 만남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 기술자들의 불굴의 정신이 사막의 모래폭풍보다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개조 작업은 3일 동안 쉼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재현은 팀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 작업을 지휘했고 서울 본사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기술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한국에서 개발된 특수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순행식 냉각 방식 대신 고대 페르시아의 바드 기르 풍탑 원리를 현대화한 하이브리드 냉각 기술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외부 열기를 오히려 냉각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적용되었고 에너지 소비는 기존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타미르의 60년 목축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베두인 선조들이 극한 더위에서 양들을 보호하던 전통 방식을 공유했고 윤재현은 이를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특히 밤과 낮의 극심한 온도 차이를 이용한 자연 냉각 방식은 시스템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태양광 패널에도 혁신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특수 UV 필터링 기술은 강렬한 햇빛을 여과하여 최적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과열을 방지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패널 표면의 자가 세정 코팅이었습니다. 이 나노 코팅은 모래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쌓인 먼지도 바람에 쉽게 제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직 농장 시스템은 사우디 토착 식물의 DNA를 분석하여 재설계되었습니다. 사막 식물들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메커니즘을 인공 재배 환경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작물의 스트레스 내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성장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윤재현은 이런 접근법을 정주영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국 특유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이 홍수로 무너진 다리를 역류하는 물살을 이용해 복구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개조 작업이 완료되고 시스템이 재가동된 날, 저는 조용히 윤재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항상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연구해왔다고. 사우디의 극한 환경은 도전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할 것이라고. 개선된 시스템의 가동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50도를 오르내렸지만 시설 내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양들은 스트레스 징후가 사라졌고 수직 농장의 작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베두인의 지혜가 만나 사막의 도전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개선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우디의 여름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리야드 지역은 연일 50도를 웃도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마트 렌치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오아시스처럼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모니터링으로 시스템은 계속 최적화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재현의 팀은 3개월간 수집된 방대한 환경, 데이터와 양들의 생체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사우디 환경에 맞는 최적의 사육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타미르의 양떼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나이미 양들은 체중이 20% 증가했고 털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끼 양들의 생존율이 전통적인 방목 방식보다 35%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물 소비량은 85% 감소했고 사료 효율성은 3배 향상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곧 주변 지역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베두인 목자들이 하나둘 시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결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몇몇은 이 기술을 자신들의 양떼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현과 그의 팀은 방문객 모두에게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고 심지어 간단한 매뉴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판매가 아니라 사우디 목축업의 지속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전수 철학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소식은 농업부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현장 방문을 결정했고 우리는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장관 일행이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시설을 둘러본 후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실에서 윤재현이 보여준 성과 지표에 주목했습니다. 물 사용량 감소, 에너지 자급률, 생산성 향상 등 모든 지표가 기존 방식보다 월등했습니다. 하미드 국장도 함께 방문했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질문에 윤재현은 차분하게 대응했고 장기적 운영 비용이 기존 방식보다 40% 낮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장관은 하미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확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식량 안보는 국가 최우선 과제였고 한국의 기술이 효과적인 해결 책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끝나고 타미르는 모두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양고기 만찬을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양떼가 이렇게 건강했던 적이 없었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가능성을 증명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윤재현은 겸손하게 이 모든 성과는 한국과 사우디의 지식이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성공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이야기는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부는 공식적으로 그린테크와의 대규모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5년간 사막 지역 스마트 렌치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미르의 작은 목장에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농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리야드 북부 사막부터 시작해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제농업 컨퍼런스에서 이 프로젝트는 극한 환경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의 건조지대,
아프리카의 사해 지역, 중동의 다른 국가들까지 이 기술의 잠재력을 타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재현 팀장은 여전히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이 성과가 한국 기술만의 힘이 아니라 타미르의 전통 지식, 사우디 농업 전문가들의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끈기 있는 협력의 결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열정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그의 철학이 빛났습니다. 타미르는 이제 지역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70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베두인 목자들에게 전통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의 양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건강하였고 목축 문화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가혹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기술, 전통, 그리고 인간의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기술로 사막의 불모지를 농업의 오아시스로 바꾼 혁신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